안녕하세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저는 거지근성에 어디 못 배우고 천한 처가댁의 상식 이하의 행동에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아내 하나만 보고 견뎌왔는데 이젠 도저히 버티지 못하겠네요. 저희 집은 부모님이 노후 준비를 잘 해두신 덕분에 걱정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젊으셨을 때 수제화 만드는 일을 하셨고 손재주가 좋아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이남 사녀의 막내인 제가 태어났을 때까지도 큰 어려움 없이 생활을 하셨지만 점점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 시골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빠져나가 가게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집안 당숙 어른의 권유로 서울에 상경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당숙 어르신께서 정부기관의 아는 분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에 도움을 받으신 게 잘 되어 지금은 월세 받으시면서 딱히 고되게 일하지 않으셔도 먹고 사실만하게 되었습니다. 큰 아들이자 장남이 형이 모신다고 해도 불편하다고 싫다고 하시고 손주들은 키워주시되 며느리가 오는 것은 불편하고 딸내 오는 것도 불편하시다며 두 분이 여행도 다니시고 여가도 즐기시며 살고 계십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제 몫으로는 집 한 채니 더도 덜도 바라지 말라며 아파트 매매할 때 자금 70% 정도 대주시고 나머지 30%만 제가 모은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처가댁은 딸 둘의 누뚱이 처남이 하나로 아내가 가정 노릇을 해왔습니다. 아내는 어릴 적부터 똑똑해서 공부도 잘했고 좋은 대학 나와서 전문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 친구가 아내와 선후배 사이로 소개팅을 통해 아내를 만났는데 소개팅 자리에서 첫눈에 반해 인연을 좀 못 채운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내 하나 보고 정말 마음에 든다고 혼수고 뭐고 하지 말라고 하셨고 기본적인 것만 간단하게 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결혼한 지 5년 차가 되었는데 처음부터 제가 단추를 잘못 깨었는지 상황이 점점 나빠집니다. 아내가 결혼 전 세후 400만 원대 초반에 받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돈을 받고 모은 게 얼마 없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대부분 처가댁 생활비로 들였답니다. 장인은 한때 번듯한 직장을 다니다가 회사에 잘리고 남 밑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그놈의 십선비근성 때문에 대출까지 받아가며 사업을 했답니다. 흔한 이야기처럼 당연히 말아먹고 이후로는 여기저기 찔끔찔끔 일하다 그만두는 걸 반복했답니다. 그나마 처제는 아내와 제가 대학까지 졸업시켰고 처남은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장모는 어디서 자존심 구기는 걸 싫어해서 싫은 소리를 못합니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도 못하는데 아내를 달달 볶는 건 아주 잘하더군요. 결혼할 때 저희 본가에서 우리 아들 노릇하지 말고 그 집 아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체 두 분이 금슬이 좋아 그 연세에도 배낭여행도 다니시고 산도 타시고 합니다. 자식들이며 며느리나 사위들 있으면 밥 해줘서 귀찮고 방귀 뀌는 것도 눈치 보인다며 제사도 없애고 생일이나 명절이 아니면 좀처럼 부르지도 않으십니다. 전화를 해도 3분 넘기면 귀찮아 하실 정도라 자연스럽게 처가댁을 더 챙기게 되었습니다. 처가댁은 가족여행도 제대로 못 해봤다면서 렌트카로 전국여행도 시켜드렸고 장인 환갑 때는 미국여행, 장모 환갑 때는 홍콩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처제 졸업하고는 일본 여행 다녀왔습니다. 경비는 물론 저희가 다 냈고 보통 미국에서 패키지는 인당 300 이상, 홍콩은 인당 90 이상, 일본은 인당 100 이상 들어갔습니다. 둘째 태어난 이후로는 해외여행은 안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 갈 때는 미안해 하더니 이후로는 그냥 당연스럽게 괌이 좁네, 유럽 5개국 패키지가 어쩌고 돈 한 푼 안 내면서 매년 가자고 하시더군요. 더 큰 문제인 건 처가는 아내가 결혼 전 생활비로 감당하던 걸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처제 등록금 낼 돈이 없다고 해서 3번 내줬고 매월 150만 원씩 처가댁 용돈을 드리다가 최근엔 이걸로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셔서 200으로 늘려드렸습니다. 저희가 못해도 2, 3주마다 한 번씩은 처가댁에 가는데 처남은 대놓고 손을 벌립니다. 매형 용돈 달라고 실실거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제가 가면 엉덩이가 바닥에 닿기도 전에 상황극이 펼쳐집니다. 처남이 장모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매형이 줄 거야 라며 실실 웃습니다. 그럼 매형, 엄마가 매형한테 용돈 받으래요 하면서 손 벌리면서 오는데 그렇게 돈만 받고 자기 방으로 사라집니다. 하긴 나이 차이가 20년이나 나니 뭐 딱히 대화할 것도 없는 그냥 돈 주는 자판기일 뿐이겠죠. 이게 막상 내 현실이면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닌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장인은 한두 달, 길면 석 달 일하고 반년 이상은 쉬고 그나마 지금은 어디 회사 경비를 하는데 이교대라 쉬는 날이 없어서 곧 그만두실 거라고 합니다. 장모는 학교 청소 좀 하러 다니고 가사 도우미 몇 번 하시더니 힘들다고 간병인 교육받는다며 그만두고 집에서 그냥 쉽니다. 처제도 뭐 대학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되고 알바하면서 공무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노답인 집구석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저희 본가에서 제 앞으로 차를 한 대 사주셨어요. 부모님이 아기를 좋아하셔서 큰형네 조카, 누나들 조카도 어릴 땐 저희 본가에서 봐주셨습니다. 처가댁에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 본가에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해하니 차 한 대를 사주신 건데 그걸 장인이 몇 번 빌려가서 타더니 그냥 처가댁 차가 되었네요. 자동차세부터 보험료까지 다 가져가시지 그건 또 싫으신가 봅니다. 제가 부족함 없이 자란 건 맞습니다. 부모님이 부유하진 않아도 대학 등록금도 대출 없이 다 지원해 주셨고 형제들과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돈 떨어지면 형 누나들이 보태주곤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저희 형제들이 부모님만 의지해서 산 건 아니에요. 형도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누나들도 다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가댁은 저희 부모님 돈이 제 돈인 것 마냥 생각합니다. 한 번은 이 일로 당연히 아내와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애기들도 커가면서 이제 우리도 모으고 해야 한다고요. 애들 대학 등록금까지 하면 인당 몇 억씩 들 것이고 시집 장가 보낼 생각도 해야 한다. 그리고 연금만 받고는 노후가 불안하니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도 당연히 수긍을 하였고 한 번은 날 잡고 듣기 좋게 둘러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아직 살 날 많으신 저희 부모님을 두고 유산이 어쩌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나중에 그래도 부모님이 물려주실 게 있지 않냐 이딴 소리를 합니다. 장모는 한술 더 떠서 그래도 재산이 제법 되는데 형제가 많다고 아쉬워하기까지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받은 것만큼은 계속 받아야 자기들도 먹고 산다는 말을 합니다. 그때 정이 확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거지근성이란 말입니까? 더 이상 아내에 대한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양육비 주고 말지 그냥 혼자 사는 게 속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수입이 많기는 합니다. 정년이 없기도 하고요. 저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아내에 비하면 물론 수입이 적고 전문직도 아닙니다. 그래도 세후 300은 넘어 혼자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요즘 들어 많아졌습니다. 두 사람이 1년에 7, 8천 넘게 벌면 뭐합니까? 처가댁 용돈 월 200에 처제 처남 뒤치다거리에 뻔뻔스럽게 본가에서 해준 차도 가져가더니 기름 떨어질 때쯤 기름 넣어달라고 합니다. 지인한테 고민 상담을 하니 돈 주는 구석이 있는데 당연히 나 같아도 일 안 한다고 합니다. 적당히 필요할 때 필요할 만큼 돈을 주는 게 문제라고 하더군요. 제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이제는 사랑하는지 의심까지 드는 아내와 금쪽 같은 내 새끼들 때문에 애써 부정하고 현실을 마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결혼 5년 차지만 여태 통장에 모은 돈이 2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젠 처가댁 가서 앉아있으면 위가 쓰리고 통증이 생깁니다. 회사에서도 안 받는 스트레스를 처가에서 다 받고 있어요.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어른스러웠던 아내. 처음엔 그 좋은 직장에 화려하고 빛나는 외모에도 수수했던 모습이 좋았는데 정말 제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귀던 초 아내가 집안 사정을 이야기했을 때는 그럼 용돈도 드리고 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감당이 안 되네요. 그래도 장렬하고 처가댁 가서 똑 부러지게 말도 못하는 아내와 말다툼도 잦아지고 매월 돈 나가는 거 격주에 한번 처가댁 가서 마주하는 것도 이젠 속이 쓰릴 만큼 싫습니다. 하루에 12번도 이혼을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속물 같기도 하고. 후기. 제가 이렇게 공개된 곳에 이런 사연을 올린 것을 아내가 알고 아내는 처음으로 격분하며 저와 이혼하겠다고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막상 이혼 앞에 서니 그간 처가 스트레스로 미쳐버렸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가 있는 동안 극심한 두통과 스트레스로 며칠을 약으로 버텼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여행을 하고 난 며칠이 지난 후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이전처럼 다시 냉정을 되찾고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린 늦은 밤에 마주 앉아 어색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고 다행히 아내는 제가 쓴 사연 때문에 제 고민을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뭘 숨기겠냐는 마음으로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놨습니다. 아내도 이혼을 결심하고 온 것이라 생각했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처가와 인연을 끊을 마음가짐으로 싹 정리하겠노라 마음먹고 왔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사실 지금껏 적지 않은 돈이 처가로 가는 걸 본인 역시 알았지만 처가 상황과 더불어 제가 묵묵히 있으니 한편으론 미안함과 한편으론 염치 없지만 처가의 형평상 어쩔 수 없으므로 위안 삼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저지만 아내 역시 고민도 고민이고 속도 많이 상했다니 막상 터놓고 이야기해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친혈육이니 감싸고 돌 줄 알았던 아내가 사실 스스로도 힘들었고 스트레스였으며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충 알고 있었지만 아내도 눈물을 다 보이면서 본인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굳이 함께 가자 해도 처가댁에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처가댁 부모님께 용돈으로 30만 원씩 드리되 이제부터는 다신 생활비를 지원해드리지 않으며 처제도 대학까지 보내줬으니 학원비며 교통비, 용돈 일절 끊고 처남도 대학 등록금을 보태주되
일정 학점 이상 아니면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등록금은 도와주니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해서 용돈을 스스로 벌기로 했습니다. 처가댁 방문도 큰일이 아니면 월 1, 2회로 줄이고 아내만 가끔 더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아내도 사실 고생 많이 했죠. 본인도 속이 답답했을 것이고 부모님 은혜야 어디 측정이 가능하겠냐마는 성인이 돼서 혼자 그 명문대 다니면서 장학금 받고 틈틈이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벌어 쓰고 취업해서도 늘 생활비 들였으니 쇠망치로 맞은 듯 이번 사건이 충격이 컸답니다. 본인도 알았지만 애써 외면하던 현실과 그 문제들을 직면하고 처음은 제게 원망과 서운함, 제가 처가댁을 욕한 것만 생각하다가 문제의 본질을 알게 됐다고 하더군요. 처가댁을 포기해도 저와 자식들은 포기할 수 없다며 만약에라도 처가댁에서 제 탓을 운운하면 다신 처가댁 발길도 안 들인다더군요. 제가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지만 한편으론 아내의 강단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처가댁과 돈 문제를 정리한 아내는 저를 앉혀놓고 저의 불만을 모두 처리했으니 아내 앞에서 처가댁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정말 두 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본인도 제게 상처를 주고 원인 제공을 했으니 이번 사건을 서로 없던 일로 끝내자고요. 어떤 이유로든 어디서든 이혼이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꼭 혼자 앓지 말고 이야기해서 풀자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 문제도 아니고 얼마든 해결 가능한 문제로 이렇게 가정의 위기가 오면 되겠냐며 저도 결국 아내에게 처가댁 부모님 욕한 걸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서로에게 부족한 걸 많이 채우기 위해 충실해야 하며 서로 잘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건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억울하고 통쾌하고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